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3거래일 연속 올랐던 우리 시장, 6일 목요일이었던 어제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구름이 거친이 보이는 월드클래스 K 종목입니다. 설 연휴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요인들이 살포시 거치자 호실적 기업들이 부각이 됐고요. 코스피는 2,500선에 안착,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며 딥시크발 충격을 회복한 시장입니다. 그럼 자세한 수급 수치와 함께 특징 섹터 심수영 캐스터와 짚어볼까요? 어제 우리 증시 딥시크와 관세 충격으로 인한 하락분을 드디어 모두 반납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1.1% 상승한 2,536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28% 상승하며 74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달러도 약세 보인 점이 훈풍으로 작용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특징적인 움직임 보인지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가 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주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을 공개할 것이라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섹터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목인 삼부토건의 거래량이 높았던 가운데 상승률 확인해 보시면요. 11.87% 상승했고요. HD 현대건설기계도 11.13%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AI 섹터도 강세 이어갔습니다. 샘 울트먼 오픈 AI CEO가 의료용 챗 GPT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최근 연일 상승해 왔는데요. 어제는 미국의 AI 신약 개발 업체 리커전이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하며 의료 AI에 관한 관심도도 높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 소화하며 온코크로스는 상한가 터치했고요. 신테카바이오가 19%대 강세 보였습니다. 한편 딥시크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보안주가 강세 보였는데요. 국방부와 외교부 등 각종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은행권 및 민간 기업까지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섹터 내에서는 인스피언이 14%대, 모니터랩은 12%대 강세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인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특히 강했죠. 첫 번째 헤드라인 호실적의 삼양, SK바이오팜 등 훨훨 시장의 시선은 실적으로입니다. 일단 어제 시장 전반은요. 그동안 부담이 됐던 3대 불안 요소들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습니다. 첫 번째,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했고요. 두 번째, 트럼프발 관세 우려도 완화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 AI 투자 위축 가능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이런 분위기 속에 어제 시장을 따라가 보면 저절로 와를 외치게 되는 실적 공시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삼양식품, 현대로템, SK바이오팜 그리고 더존비즈온인데요. 불안감이 해소되자 시장은 온전히 호실적에 반응을 하고요. 삼양식품이 14%, 현대로템은 17%나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해당 기업들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간단하게 시장이 주목한 해당 기업들의 실적 포인트도 짚어보면요. 삼양식품은요. 불닭 열풍의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유진투자증권은 라고 할 때 살 거리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좋은 건 알았는데 놓친 투자자들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는 제목이죠. 어제 실적을 보고 시장은 불닭, 이제 하나의 글로벌 문화가 됐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분석처럼 공장 투자는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봤습니다. 즉 공장 증설로 오히려 물량이 늘고 실적은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는 건데요. 삼양의 온기는 또 다른 K푸드 기업들로 확산됐습니다. 현대로템도요. 작년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 실적의 주역은 폴란드 K2 수출로 수주 잔고도 빵빵한데 우려와 달리 업계에선 폴란드 2차 계약은 1분기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루마니아, 중동 등 수주 모멘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산주 전반의 훈풍으로 이어졌죠. SK바이오팜도 정말 헉하는 실적이었습니다. SK바이오팜 4분기 영업이익 시작 전망을 32%나 웃돌았고요. 실적의 주역은 SK바이오팜이 물질을 발굴하고 임상부터 FDA 승인 그리고 미국 직판에 성공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플이었습니다.
마일스톤과 같이 일회성 매출 없이 정말 말 그대로 엑스코프리 호조만으로 이뤄낸 순도 높은 실적이었고요. 이에 시장에서는 회사 목표대로 2029년 안에는 엑스코프리가 연매출 10억 달러의 블록버스터 약품이 될 거란 기대감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더존 비주온입니다. 기업 내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주력 제품인 원 AI들을 기업들이 도입을 하는 등 창사 이래 첫 연간 매출은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처럼요, 정말 실질적으로 AI 수혜가 숫자로 찍히는 기업인 겁니다. 자, 어제 시장 그리고 또 여러 리포트를 읽으며 공감 가는 말이 있었는데요. 신한투자증권 트럼프만 생각하다 실적 중요성을 잊진 말자고 언급합니다. 결국 시장 변수라는 구름이 거치고 나면 남은 건 근본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이 잘 찍히는 기업이죠. 앞으로도 머니플러스는요, 투자자분들 곁에서 실적이 잘 찍힐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들을 미리 함께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장 막판 급등한 유리기판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삼성전자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 추진 중 유리기판주 장 막판 불기둥입니다. 어제 장 후반 들어 일부 언론을 통해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유리기판은 발열 문제 등에 있어 장점이 있다 보니 높은 성능이 필요한 AI 시대 게임 체인저로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고 있죠. 핵심은 이원화로요. 삼성전자는 첨단 패키징 과정에서 중간 기판 인터포저를 생략하기 위한 유리기판 사업을 추진, 삼성전기는 이미 알려진 대로 기존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하는 유리기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유리기판 기술과 장비를 주도하고 제조는 외주에 줄 것으로 부각이 됐는데요. 물론 삼성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요. 해당 소식 자체는 장 막판 유리기판주 초강세로 이어집니다. 자, 흐름 한번 살펴보실까요? YC케미 상한가, 여기에 장비주 대장인 필옵틱스도 마찬가지로 24% 넘게 올랐고요. 유리기판 선두업체로 이제는 유리기판에 있어 삼성전자의 경쟁사라고 봐야 할 SKC도 6.4%나 올랐습니다. 이외에도요, 삼성전자와 작년에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유리기판주 CNG 하이테크도 21%나 급등, 삼성전자 협력사로 유리기판 커팅 기술 특허를 가진 한빛레이저는 13% 상승, 삼성전기와 유리기판 기술 협력을 체결한 바 있는 캠트로닉스도 17%나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진출 크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일단 유리기판 확보로 삼성전자의 기존 사업,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여기에 반도체 패키징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보이고요. 두 번째, 빅플레이어 삼성전자의 참여로 AI 시대 유리기판의 중요성이 더 입증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직접 챙길 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중요성이 부각되면 유리기판 시장 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기대감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강했습니다. 오늘 정규장으로도 시세의 연속성이 이어질지 함께 주시해 보시죠.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실적과 일정도 체크해 볼까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메리츠 금융지주는 지난해 2조 3,334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실적 공시 살펴보니 자회사 메리츠증권이 영업이익 1조 클럽 대열에 합류한 점 특징적이었는데요. 이는 IB 실적이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또 보통주 1주당 1,3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한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다음으로 교보증권은 이사회에서 소액 주주에게 보통주 1주당 500원을, 최대 주주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안건을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교보증권은 소액 주주 이익 환원을 강화하고자 2023년부터 3년 연속 최대 주주 무배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교보증권 시간외에서 4%대 강세 보였습니다. 한편 아모센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7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무려 799%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소식의 시간에서 상한가 터치했는데요. 오늘 시초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월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보고서에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와 실업률 등인데요. 특히 실업률의 경우 지난해 11월 4.2%에서 12월 4.1%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인 만큼 이번에 또 실업률이 감소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 또한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갤럭시 S25를 순차적으로 출시합니다. 가격 인상 없이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점이 강점으로 거론되는데요. 지난해 4분기 MX 사업부의 실적이 시장 전망을 밑돈 가운데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와 우리금융지주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외 현대홈쇼핑, 넥센타이어,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등도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어제장에서 삼양식품, SK바이오팜 등 호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높은 상승률 보인 만큼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주시해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관련 전망 이어지는 분석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